대출 규제로 집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이 많죠? 그럼 지금 집 사야 할까요? 집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사야 할까요? 오늘 제가 명쾌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형님들,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으시죠? 참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래도 본인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니까요. Keep going 해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요즘 내 집 마련과 관련한 최대 고민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제게 상담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집값 조정되면 살까요? 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진짜예요? 진짜냐고요? 진짜로 집 가격 내리면 사실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사셨어요?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집 사라고 할 때는 왜 안 사셨어요? 올해 5월까지도 서울 폭등 전에 왜 집 안 사셨어요? 내 집이 안 팔려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못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조정장이 온다면요? 그럼 상급지 집 가격도 떨어지는데요. 내 하급지 집 가격은 안 떨어지나요? 형님들, 제가 언제까지 집 가격이 오른다고 했죠? 네, 공급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공급이 될 때까지 집 가격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동시다발이고요. 둘째는 많이에요. 즉, 여기저기서 많이 공급되어야지 부동산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같은 구도심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기존 집주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왜 하죠? 네, 주차장이 지상에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재건축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돼요. 차가 없다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이주기간 2년, 철거기간 1년, 공사기간 4년이에요. 7년 동안 다른 곳에서 전월세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70세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70살인데 내가 30년 이상 산 내 집을 떠나기가 쉽나요? 7년 전월세 살이 하다가 새 아파트로 돌아오는 게 쉽냐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안 되었는데 딱 집 한 채 가진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나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공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잖아요. 기존 조합원들 가구수 빼면 새로 추가되는 집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구수 늘어난 것 중에서 다수는 또 임대가구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새 아파트가 공급되어야지만 집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건 정비 사업이 아니라 신도시 조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26일에 3기 신도시와 택지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아니라 3기 신도시의 공급이에요. 다음 하락장이 오면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다가 바로 멈춰버려요. 재건축 사업 진행을 더 이상 못해요. 어차피 이주 시작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도 하락장이 오면 재건축 사업 멈춰버린다고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가격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하락장이 와도 분양이 잘 안 돼도 조금씩 꾸역꾸역 공급을 해요. LH가 빚내서 토지 보상하고 택지 기반 조성까지 다 했는데 그걸 빈 땅으로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하락장이 오면 조성한 아파트 부지를 싸게라도 건설사들에게 매각을 해야지 어마어마한 LH 부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침체가 되잖아요.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 현대경제 체제에서는 뭐를 하죠? 국채 발행해서 돈 조달해서 철도 만들고 도로 만들고 각종 토목공사 하죠. 새롭게 공사하는 그 철도와 도로들은 당연히 신도시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신도시 분양 안 되니까요. 그리고 철도와 도로의 예비 타당성 통과시키려면 신도시에 증가될 인구들을 포함시켜야 철도의 예비 타당성도 통과되거든요. 그렇게 빚 잔뜩 내서 지하철도 깔고 도로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입주하면 부동산 하락장이 오는데요. 부동산 하락장이 와도 3기 신도시와 택지들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계속돼요.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인근 경기도, 인천이 먼저 개박살이 나면
서울도 박살나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서울 집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지금 서울 집 가격에서 더 이상 집값이 안 오르면 3기 신도시 입주에도 하락폭이 크지 않고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3기 신도시 왜 조성한다고 했죠? 집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집이 당장 부족하니까 집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폭등을 한다고요. 지금 집 가격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26년, 27년 수도권 공급량 보세요. 서울은 물론이고요. 경기, 인천의 공급량도 적어요. 전세 가격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미친 전세가라고 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요. 그 전세금 주면서 전세 살 바에 집 사는 게 낫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집을 추격 매수할 거예요. 그렇게 매매가가 폭등해요. 그걸 지금 정부가 모를까요? 지금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이에요.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잘 알아요. 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네,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높아진 공사비로 건설사들이 수지 타산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88 대책에서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 나면 정부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준다는 거잖아요. 공급이 잘 되려면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의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뻔히 알아요. 기존 집 가격이 올라야 분양가가 오르고요. 분양가가 올라야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는 일단 급환불이라도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하면 효과는 나타나요. 집 살 때 대출해서 사야 하는데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집 매수 수요를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럼 집 사려다 안 산 사람은 전세를 얻어야 해요.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고요. 그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니 매매가가 결국 올라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일 때는 어떠한 규제도 먹히지가 않고요. 반대로 공급이 많을 때는 어떠한 부양책도 먹히지가 않고 집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흑수저의 신. 저는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는 거죠. 코로나 때 금리를 빨리 안 올려서 자산 가격이 폭등했듯이요. 이번에는 금리를 빨리 안 내려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미국 주식은 고평가 구간이고 한국 수도권 부동산은 저평가 구간이니까 지금은 주식보다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할 때라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집은 필수제이고요. 주식처럼 안 가지고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투자재가 아니에요.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필수제이면서 투자재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요. 유동성이 늘어나게 돼요. 그 유동성들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매우 강력하게 오지 않는 이상 집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고 집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강력하게 와야지만 집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왔다고 내 집 하나 팔아버리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정부가 알아요. 우리 맨날 정부 욕하잖아요. 일처리를 왜 그따구로 하냐고 맨날 욕하잖아요. 그런데 행정고시 패스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 똑똑해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고시 패스한 공무원들도 어차피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신세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지.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집값 잡으라고 하지. 그럼 정치인들이 공무원들한테 규제책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빨리 선제적으로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니 오죽하면 한국은행장이 정부에게 집값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한 거잖아요. 대출 규제에서 집값 상승을 일단 막았다고 칠게요. 그럼 대출 규제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조달금리는 점점 내려가는데 가상금리를 계속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는다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은행들 보고 실수요자들에게 대출해주라고 하잖아요. 내가 대출해서 집 사겠다는데 집 못 사게 하는 건 공산주의죠. 지금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이랬잖아요. 본인이 시장주의자인데 대출 규제하는 스스로도 기가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상승해야 하는 집 가격이 눌려 있어요? 그럼 뻔하죠. 눌린 만큼 그대로
그대로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할 때는 집 가격을 막을 방법이 강력한 경기 침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 규제에서 순간적인 조정작이 만약 온다면 그 조정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제 추석 지나면 이사철이에요. 매매 성수기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쫄아서 못 사는 지금이 기회라고요. 원래는 매도 물건이 별로 없어서 여러 매수자들이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수자들이 쫄아서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가 기회죠. 집주인들은 보통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집 호가를 안 내려요. 대출 규제로 집 가격이 내려갔나 하고 부동산 현장 가보신 분들 어땠어요? 호가 안 내려가잖아요. 집주인들이 직전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안 낮춘다고요. 본인이 이 집 팔아서 빚 더 내서 상급지로 이사 가야 하는데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장이 오더라도 살짝 올 것이고요. 생각보다 수요 많은 아파트의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어서 대출 규제로 눌려있던 수요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분들은 대출 규제하면 싫으시죠? 그런데 대출 규제하는 게 다주택자분들한테도 나쁜 게 아니에요. 대출 규제 안 하면 유동성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품이 끼고요. 그 거품이 터지면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고 스트레스 DSR도 시행하는 게 집 가격의 거품을 덜 끼게 하는 거예요. 저도 다주택자지만요. 저는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부동산 규제하고 이런 것들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눌렸던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르니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규제책을 펼치면 공급량이 줄어든다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제가 집 가격 잡는 유일한 방법이 공급량 늘리는 거랬잖아요. 공급량을 늘리면 집 가격은 잡혀요. 근데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나 금융 규제를 하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상승장이 오히려 길어진다고요. 그런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데 왜 무주택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 다주택자들이 좋아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자본주의고 부동산의 생태계예요. 6월, 7월, 8월 생각해보세요. 서울 급매물 잡을 수 있었나요? 급매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에서 매수자들이 쫄면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나오는 급매들을 잡을 기회가 나에게 온다고요. 시세는 생각보다 안 빠져도 급매물이 나에게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집 가격이 조정되니까 조금 있다가 집 사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집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급매물을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현장을 더 많이 다녀야죠. 부동산 소장님께 얼굴 한번 더 비친 사람이 급매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제게 대출 규제로 앞으로 조정장이 온다는데 집 사요 말아요라고 더 이상 묻기 있기 없기? 흙수저의 신. 아파트 짓는데 대단지는 이제 4년도 걸려요? 그럼 오늘부터 짓는다고 볼게요. 오늘부터 짓습니다 하고 땅 시작해야 4년이라고요. 그런데 신도시 땅에 오늘부터 바로 아파트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신도시 만들려면 지구 지정해야죠. 그 다음 지구 계획 수립해야죠. 땅 주인들에게 토지 보상 해줘야죠. 그럼 땅 주인들 일단 들어누워서 데모하죠.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권 보상해줘야죠. 땅 위에 지작물들 보상해줘야죠. 원주민들 이주시켜야죠. 그제서야 토목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땅 밑에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기반 시설들 넣어야 하고요. 상하수도 시설도 넣었고요. 도로도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 필지별로 건설사들에게 매각해야죠. 그제서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하면서 아파트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 과정이 빨라야 8년 걸려요. 각 단계마다 잡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땅 주인들이 들어누우면 보상 가격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땅 밑에 기반시설을 매립하는 게 또 얼마나 비싸나요. 땅 파는데 생각지도 않은 화강암 나온다니까요. 좀만 더 파면 상수도관 매립할 수 있는데 단단한 화강암 나오면 돌아버립니다. 공사비와 인건비와 각종 안전 환경 규정들은 얼마나 많이 추가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분양가가 8억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억에 분양받을 거면 입지 좋은 곳에 준신축 이상으로 아파트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동탄 2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가 16억이에요. 그런데 동탄 2신도시 동탄파크 한양수자인 전용 84가 5억 초반이에요. 동탄 2신도시 반도 유보라 툭차 전용 84도 5억 초반이에요.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3배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 못 받을 바에는요, 기존에 입지 좋은 역세권 아파트를 8억에 매수하시는 게 낫다고요.
참고로 저 분양권 박사예요. 분양권 투자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물론 제 메인 투자는 재개발 재건축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양권 투자보다 기존 아파트 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금적인 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나 분양권 같은 것보다 기존 다 지어진 아파트를 사서 2년 보유하는 게 세금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 수요 많은 아파트를 사서 2년 보유하세요. 그럼 비과세예요. 하나 더 사서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하면 더 좋고요.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조정장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수요 많은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살짝 내려가다 말 것이고 그 기간이 길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할 때 나오는 규제책들은 결국 아파트 공급량을 줄이고 결국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매수자들이 대출 규제로 쫄아 있을 때가 금매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제가 작년 유튜브 시작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야지 잘 산 거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다가 살짝 조정장이 왔을 때가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매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부지런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급매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매주 영상 올려드리다가 저번 주에 영상 안 올렸더니 많은 형님들께서 영상 자주 올려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1년 동안 매주 영상 올리다 보니 제 애들이랑 많이 못 놀아줘서요. 애들이랑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한 거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름 유튜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해서요. 제 능력이 딱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낀 1년이었어요. 그래도 소수지만 제 영상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형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흑수저 모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흑수저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 오셔서 임장, 독서 같은 인증사진 올리면서 열심히 투자 공부하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여, 조정장 온다고 집매수 미루지 말고 수요 적어졌을 때 급매물 사서 헐헐 날아오르리. 다음에 봐요. 안녕.